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중길입니다. 휴가들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제가 금요일인 내일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인 8월 7일 현재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7일 목요일 기준가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1380원대, 금 국제가는 337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5만원, 돈당 가격은 56만 4천원대 하고 있고요. 실버는 1696원, 플래티늄은 6만원, 팔라듐은 5만 1,300원대 하고 있고요. 한 주간의 해외 전망기사 이슈 뭐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타임즈 미 연준의 매파적 이사였죠.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사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이랍니다. 연준 주요 인사들이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리사 쿠카, 수잔 콜리스는 경제가 변곡점에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닐 카시카리는 선제적 금리 인하가 더 낫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95.2%까지 높여서 반영을 했고요.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12월까지 총 75 베이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절반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값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발 뉴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대거 사주고 있는데 이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멋진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전쟁이 휴전화되고 지정학적 완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금값은 그러니까 하향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WGC 세계금위원회죠. 미 달러 의존도 줄이려는 중앙은행들 6월에도 금을 22톤 정도 순매입을 했고요. 외환보유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이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여전히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데 123톤의 금이 순매입됐다라고 하고요. 6월 한 달만 22톤이 매입됐고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고금리에도 금 매입은 지속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9톤 매입으로 최대 구매자로 복귀를 했고요. 카자흐스탄 7톤, 중국, 터키, 체코 각각 2톤씩, 가나, 카타르 등은 1톤씩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최대 금 매입국은 1위가 폴란드 67톤, 2위가 아제르바이잔 35톤, 3위 카자흐스탄 22톤입니다. 매입 배경으로는 달러 의존도를 축소하고 외환 보유고 다변화, 그 다음에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자국 통화 신뢰 확보, 금은 곧 전략 자산으로서 가치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입은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서 중장기적 경제 안정성 확보와 안전자산 수요 확대라는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폴란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금이 국제통화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키코발 뉴스에서는 이 미국의 무역 불확실성, 부채 증가, 미 연준 독립성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불확실한 달러 정책에 2026년 2분기 국제금값은 온스당 3,850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값의 강세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무역 충격, 경기 둔화는 곧 금리 인하가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금리 인하가 확대가 되면 금값은 온스당 4,47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약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의 이제 급락,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하거나 달러가 강세일 때 온스당 2,700불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최강 시나리오는 말하라고 협정,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달러를 평가 절하 추진할 경우에는 이 달러 가치는 단기간 23% 하락할 것이고 금값은 최대 온스당 5,355불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과거에 이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 상승을 이끄는 핵심 리스크를 놓고 보면 무역 불확실성, 미중, 미 EU 무역 협정이 불안전한 상태고 관세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 국가 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미국 10년간 재정 적자 3조 달러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2034년까지 124%까지 도달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제도적 위기, 미 연준의 독립성 악화 우려,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퇴진 가능성, 이 지정학적 긴장,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이 금값 급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교적 해법 난항이나 달러 정책 불확실성, 그 다음에 소프트 달러 기조 강화, 급격한 평가 절하 시 금수요는 폭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금시장은 스프링을 감는 단계, 이제 스프링이 감는 상태는 나중에 스프링이 확장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고, 가격은 잠시 눌려 있지만 여전한 리스크가 겹치고 있고, 이 강한 상승 랠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의 달러 정책과 미국 재정 불안은 금시장에 강한 자극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답니다. 인베스팅에서는 은값이 미 연준 비둘기파 전환 신호에 온수당 40불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술적 관점을 놓고 보면 주요 지지선은 온수당 36불, 하락했을 때는 34.7불, 주요 저항선은 38불, 돌파 시에는 온수당 40달러 랠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현재는 고점 접점 상승형 구조고 매수세 유입 신호라고 보고 있답니다. 변수는 잭슨홀 심포지엄인데요. 8월 하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은 가격은 변곡점을 맞게 될 텐데, 이 정책이 전환되면,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거나 이런 정책 변화 시 은 가격은 무난히 온수당 40달러를 도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은 가격은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데, 36달러 지지 여부와 38달러 돌파 시점이 핵심인데,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발 뉴스에서는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가 기대치를 하회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금은 백금 등의 주요 기금속 가격이 일제히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 8월 5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하고 기금속의 급반등 효과를 냈고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 은, 플래티늄에 이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돌파선인 온수당 3,360불의 상향 돌파를 보이고 있고, 다음 목표는 3,450불이라고 합니다. 실버 같은 경우는 현재 온수당 37불대를 하고 있는데, 37.5불 저항선 돌파 시에는 38불은 무난히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과 은의 교환 비율 레시오의 하락이 되면 은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산업 수요와 기금속 매수세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1345불대 저항선을 돌파하면 다음은 온수당 1405불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상승 배경에는 미국의 고용 부진이라든지 금리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 기금속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이제 증가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골드, 실버, 플래티늄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 주요 물가지표 발표, 미국이죠. 이 잭슨홀 심포지엄과 연준의 발언 등 이런 것에 기술적으로 과매수 상태는 아닌데, 이 중기적으로 8월 달에 어떤 잭슨홀 심포지엄이나 연준의 지속적인 어떤 발언 수위를 놓고 보고,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를 놓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브스발 뉴스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보유한 2억 6,150만 온스 금, 약 8,132톤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세로는 7,500억 달러, 약 1,01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미국의 37조 달러 국가 부채 속에 금이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평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면 금값은 1년 새 40% 이상 상승할 거고, 온수당 3,400불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에 근접을 했는데, 금의 정책적 활용 아이디어가 이제 부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값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2.6억, 약
8,086톤의 금을 보유 중인데 대부분 포트녹스에 저장하고 있죠. 이 8,000톤이 넘는 금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장부상 평가 가격은 이 1973년 기준 온수당 42.2달러에 평가를 했답니다. 총 장부가는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정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금 가격 3,300달러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수백 배 가치로 증가되는 셈이고 약 7,500억 달러의 가치랍니다. 7,500억 달러면 우리나라의 한 1경 정도 되는 그런 가치로 보여집니다. 이미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텐데요. 골드시크에서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37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향후 수년 내 40조는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6년까지 금값은 온수당 4,000불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래서 금은 이제 시작이고 단기 목표는 온수당 4,400불, 장기 목표는 15,000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15,000불이면 어림잡아도 지금보다는 최소 3배, 4배, 5배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네요. 2025년 현재 금은 조정 국면이지만 또 한 번의 강한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경제 분석가는 단기 목표 4,400불을 제시했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약 28%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이 기술적 분석을 봐도 삼각 수렴 패턴, 강한 추세 지속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과거 상승폭 온수당 900불 기준으로 봐도 지금 어떤 제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온수당 4,400불 도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등도 2026년까지는 4,000불 이상 금값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거시경제적 상승 요인 6가지를 놓고 보면 미국의 고용 둔화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될 거고 9월 인하 가능성은 75%라고 하고 있고요. 통화 공급의 폭증,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겠죠. 사상 최고치인 22조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물가 상승이 자극되고 금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 부채의 급증,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 곧 40조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값은 또 긍정적이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지속될 거라 합니다. 연평균 1,000톤 이상은 계속 매입될 거고 과거의 2배의 규모가 될 것이고 주식시장의 거품 신호도 있습니다. 버핏 지표로 놓고 보면 214% 닷컴 버블 이상 과열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우나 골드 비율 하락입니다. 자본이 주식에서 이제는 금으로 이동 중에 있고 전망을 요약해 보면 금은 기술적 패턴, 거시 환경, 자금리 구조 모두 상승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 9월 거래량 증가 후에 삼각 수렴 상단 돌파 시 온수당 4,400불 단기 도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온수당 15,000불까지 상승 사이클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닝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백금을 집중 매수로 공급난 심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백금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인 상승 사이클을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는데 2025년 백금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요. 런던, 취리히의 재고는 바닥이랍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량 매입이 있으면서 이 시장은 초긴축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이 백금 가격은 연초 대비 45% 급등했고 현재 온수당 1,320불로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전 세계 원자재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 빌려주는 리스율 폭등의 제조업체들은 지금 현재 비상이라고 합니다. 백금을 임대에 쓰던 기업들에게는 이중고가 시작이 됐고요. 리스율이 한때 35%까지 폭등했다라고 하고요. 현재도 10% 이상 유지 중에 있답니다. 야, 은행 금리보다 더 높네요. 이는 사실상 사업 모델 붕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수요 폭발은 미국은 무역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29만 온스, 약 9톤의 백금을 급속하게 보관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만 120만 온스, 약 37.3톤의 플래티늄을 수입을 했고요. 사상 최대랍니다. 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서 전략 자산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중국은 국영기업만 백금 수입이 가능하고요. 민간 기업은 백금 수입을 못합니다. 부가세 면제 등 특권이 부여되고 있답니다. 공급 측은 더 막혀 있는데요. 세계 1위 생산국인 남아공의 채굴은 여전히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아공은 전력 문제나 인프라가 굉장히 빈약해서 원활한 플래티늄 팔라듐 채굴이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백금 광산 90%는 수익을 발생하고 있지만 신규 공급 유도를 하려면 현 가격보다 50% 더 올라야 한답니다. 그만큼 이 채굴 비용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동성은 적고 투기 역량도 크답니다. 런던 백금 거래량은 금의 50분의 1 수준으로 투기성 거래가 가격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구조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이미 마른 장작 상태, 불꽃 하나로 급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공급 부족은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백금은 지금 구조적 수급 붕괴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중국의 수요 폭발, 공급 차질, 리스율 급등, 그다음에 불투명한 재고 등이 맞물려서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과 상승 여력을 함께 보여줄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산업 수요와 투자 수요의 균형이 향후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한국금거래소도 이 플래티늄이 10g, 37.5g, 100g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작년 1년 판매될 양이 올해 들어서 벌써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래티늄 바에 대한 수요도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의 주얼리 수요에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세 라인업 정보는 왼쪽에 다시 한번 나갈 것이고요. 지금 전국 한국금거래소 가맹점 107군데를 통해서 금값이 상승을 한 가운데 이제 차익 실현하시려고 고금을 많이 내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회의 전반 기사 놓고 보니까 플래티늄, 실버, 골드 할 것 없이 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익 실현 시점을 좀 더 신중하게 보시면 어떨까 권장드리고요. 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온수당 4,400불, 15,000불까지도 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어떤 여유 자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부가세 10%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골드 유가증권 10g짜리 아니면 실버 유가증권 1kg짜리에도 투자해 보시면 실물 투자보다 좀 더 저렴하게 투자하셨다가 차익 실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요. 이 가까운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